개발도 하고 수입도 하고 또 에센셜 오일 여러분들께 공급해드리는 모든 그런 브랜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브랜드 매니저이자 카테고리 매니저 홍순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단톡방에서 제가 방장이에요. 이상한 글이 올라오면 제가 가끔 가리기도 하고 네, 다른 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멜라루카는 진짜 보석 같은 그런 브랜드이고 많은 분들이 진짜 저 미국 끝에 있는 거를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 와주셨잖아요.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 여러분 혹시 입에 뭐 이렇게 구멍 나는 그런 구내염 같은 거 생기시면 집에 있는 뭐 약을 바르실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멜라루카 올려 보내세요. 약을 쓰시기도 하고 꿀 바르시기도 하고 그쵸? 벌에 물리면 뭐 바를 수도 있어요? 된장 바를 수도 있고 그쵸? 그런 우리의 삶, 우리 멜라루카도 떠오르지만 멜라루카를 모르셔도 우리가 그렇게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꿀 바르고 된장 바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서양에서의 아로마 테라피예요. 어렵지 않고 막 엄청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천에 라벤더가 깔려있고 저 옆에 끝도 안 보이게 페퍼민트가 피어있는 그런 서양의 문물을 우리가 먼저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선구자이신 거예요. 한국만 해도 아직 안 그래요. 꿀이랑 된장은 막 바를 수 있는데 라벤더를 막 바르고 그럴 수는 없어요. 지천이 아직 안 보이렸잖아요. 그쵸? 그런데 오늘은 그거를 위해서 에센셜 오일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너무 쉽게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타 브랜드 거 갖고 와도 괜찮아요. 안 쓰는 거 오일 선물로 받았는데 어떡하지? 집에서 놀고 있는 오일 이걸로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해도 이 시간에 꼭 시작을 하셔서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잊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 네, 메모하실 준비 되셨죠? 네, 조명 좀 부탁드립니다. 멜라루카만의 저희 에센셜 멜라루카는요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센셜 오일은 퓨어라고 해요. 퓨어 제일 순수한. 그래서 멜라루카 중에서도 제일 왜 순수할까요? 다른 게 하나도 안 섞였어요. 에센셜 오일은 성분이 몇 가지? 아실 것 같은데? 하나. 요 병 하나에 성분 하나. 그래서 퓨어고 그래서 순수해요. 에센스고요. 그래서 진짜 에센스가 이거죠. 멜라루카 오일 이 이 원액 하나가 가지는 힘이 얼마큼이나 큰지 오늘 할 거고요. 아로마 테라피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아로마는 좀 어렵다. 아로마는 한국에 있긴 하지만 좀 뭔가 좀 그저 저 전문가들이 할 것 같고 하는데 돈도 엄청 많이 들 것 같고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깨드릴게요. 진짜 완전 멜라루카에서의 아로마 테라피는 엄청 쉽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들으시는데요. 가끔 메모하실 거 있으면 메모하시고요. 사진이 필요하셔도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만 자료를 다 드릴 거니까 편하게 하시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고 내가 집에 가서 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끝까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멜라루카에서 하면 어떻다고요? 쉬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시는 진짜 중학생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론적인 거. 근데 이거 이론마저도 너무 쉽고 재밌어요. 제가 진짜 이거를 너무 여러분들께 잘 알아가 주시도록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아로마 테라피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이 섞인 걸까요? 향기라는 아로마하고 그리고 테라피라는 요법. 향기 요법. 향으로 이렇게 하는 냄새도 좋고 이게 이제 피부까지 접촉이 되는 그걸 바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이 향기는 무슨 향기예요? 내가 만들어낸 향도 아니고 다른 저 옆에 있는 사람의 향기도 아니고 식물의 향기. 식물의 향기를 이용하여서 내가 치료하는 향기 요법인데 네. 식물이 가지고 있는 물 옆에 이렇게 피어있고 막 그러고 라벤더고 페퍼민트고 그냥 풀입니다만은 얘네 자체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이걸 가지고 사람이 그 액기스로 나도 건강해질 수 있고 기분도 좋아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식물이 우리 이 에센셜 오일 이 하나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식물이 얘를 왜 만들까요? 되게 심플해요. 얘 그냥 할 일 없어서 만들까요? 영양분이 남아 돌아서 만들까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예뻐 보이려고 메이크업하고 옷 입고 이러는 거 그 이상이에요. 식물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센셜 오일을 만듭니다. 얘네 자체가 공기 중으로부터 곤충이나 이런 유해한 것들로부터 막아내려고 좀
희한하기도 하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따 1차 대사, 2차 대사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안 먹히려고 포식자로부터 안 먹히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센셜 오일들이 구체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얘가요. 상처를 치유하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해요. 내가 식물을 스스로 다쳤을 때 회복해내는 재생을 하기 위해서 에센셜 오일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살균, 소독, 방부의 효능이 계속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생존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은 진짜 생존 엄청 중요한 게 걸려있는 걸 가지고 사람이 그거를 너무 미안하지만 쏙 이렇게 좋은 거 엑스만 받아서 사람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상부상조의 좋은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식물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생각나실 거예요. 광합성을 해요. 물하고 햇빛하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물이 살아갈 수 있게 광합성을 하는 게 그게 그래서 이제 녹색잎도 만들어지고 그게 바로 1차 대사인데요. 1차 대사는 진짜 살아가는 우리로 사람으로 따지면 먹고 자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그 두 번째 2차 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예시가 좋지는 않지만 우리 담배도 식물이잖아요. 담배에 뭐 들어있어요? 되게 나쁘지만 니코틴 들어있죠. 그리고 또 허브에서는 에센셜 오일이 나와요. 이렇게 커피에서는 카페인이 나오고요. 고무나무에서는 고무가 나오고요. 감에서는 탄닌이라고 하는 떨떠름한 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셨던 식물이 동물은 못 내요. 식물만이 낼 수 있는 2차 대사. 사람은 죽을 때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식물은 똑같아요. 식물도 자기가 갈 때 죽을 때 에센셜 오일이 허브가 에센셜 오일이라니까 특별한 2차 대사물 나를 상징하는 것들을 남기게 되게 됩니다. 너무 진지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식물이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이 에센셜 오일에서 만나지게 된다라는 거. 그랬더니 이 에센셜 오일이 우리만 사용하는 것 제가 제일 자랑하고 즐거운 것은 에센셜 오일을 우리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무려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인도, 중세, 유럽부터 엄청나게 살짝 역사 배우듯이 살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퓸이라는 단어 오늘도 향수 칙칙하시고 오셨어요? 퍼퓸이라는 단어가 아로마 테라피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퍼라는 뜻이 뭐뭐를 통해서 하는데요. 고대 이집트 모세 나오고 이럴 때 기원전 막 3000년 이럴 때 퓨움이 연기를 뜻하는 그 당시의 말이거든요. 연기를 통해서 미르나 프랑킨센스 이렇게 돌처럼 굳혀진 식물 수지예요. 걔를 태워서 신한대에 올려 보내면서 명상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런 관계를 맺었을 때 나온 용어가 바로 퍼퓸이고요. 우리는 그 용어를 지금도 잘 쓰고 있죠. 그래서 그 기원이 고대 이집트의 미르나 프랑킨센스 같은 그런 거에서 기원이 됐다라는 거 처음 하셨죠? 네. 네, 그리고 네, 이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진을 잘 몰랐어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막 의사들이랑 막 문제 있으면서 등장하셨던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님이신데요. 그리스 로마 시대 이분이 의사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의학의 선구자 이분께서도 프랑킨센스를 그렇게 강조하셨다고 서적에 남아있대요. 그래서 프랑킨센스도 그 나무 수지를 긁어서 붙여서 쓸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미 의학의 선구자님이 아로마 방향식물을 같이 열심히 합시다 라고 얘기해줬었다라는 거. 인도에서는 인도 여러분들 조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막 이렇게 사람 앉아있고 막 차크라 나오고 막 이런 거? 요가 맞아요.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아유르베다인데요. 이 아유르베다가 모두 치유의 어머니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아유르베다에서도 도샤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막 공부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샌드로드 같은 거 이런 거 명상하실 때 그리고 몸의 균형이 흐트러져서 병이 생기고 할 때 그것들을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중세 유럽은 이제 가까이 다가와요. 중세 유럽은 하면 막 병이 돌았어요. 흑사병. 뭐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중세 유럽 때는 사람들이 막 이때 막 인간 더 사람답게 살아보자. 진짜 너무 막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상 초월로 지저분하고 말도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요게 양생법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의 책이거든요. 양생법이 딱 우리 멜라루카 웰니스예요.
아프지 말고 잘 살자. 요게 중세 유럽 시대에 나온 거예요. 이게 한 1300년 전 그 당시인데 여기 잘 살아보자 했을 때 주변에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이힐도 이때 나왔어요. 왜? 사람들이 의아한 거 안 밟고 다니려고. 그래서 힐 이렇게 높여가지고 다니고, 귀족들은 맨 위층에 이렇게 건물을 층층층이 지어서 귀족들은 창문 밖에다 대고 바로 그냥 배설을 하셨대요. 그럼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많고, 이건 죄송해요 아침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얘기를 막 해야 돼서. 그런데 진짜 그게 중세 유럽이에요. 그래서 그 냄새를 가리려고 향기도 향수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된 게 바로 중세 유럽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아로마 테라피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물의 힘, 에센셜 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이 힘이 있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 시커멓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은을 가지고 깎아가지고 이렇게 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목걸이 펜던트 같은 거예요. 그 펜던트 안에다가 여기 뭐 펜던트 네 중세 유럽에 이게 의사들이 하고 다녔대요.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해서 쥐에서 감염돼가지고 사람들 막 열나서 다 죽은, 인구의 진짜 반 이상이 다 죽은 그때 의사들은 여기에다가 빈 곳에다가 로즈마리랑 또 뭐 있죠? 네, 뭐 라벤더, 타임 이런 것들을 가루 그냥 꽃잎 말린 거를 여기다 놓고서는 또 그리고 바닥에다 그런 걸 막 뿌리고 다녔대요. 왜? 그게 살균 소독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때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살아보자 르네상스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깨이면서 아로마도 이때 아로마 테라피지는 뭔지도 모르고 이게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하여서 그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패스트에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로마의 파워가 강력하게 효능이 발휘하게 이거고요. 이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다 전문가들이시고 아실 텐데요. 이제 비로소 근데 생각보다 엄청 안 멀어요. 지금은 몇 년도죠? 2024년도. 이거는 1920년도.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생각보다 가까워요. 100년 전에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가 탄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테푸세. 네. 원래 풀네임은 르네 모리스 가테푸세라고 하는데요. 이 아저씨 이름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아까 우리 배운 거 향기 요법을 명명을 그냥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실험실을 폭발이 됐대요. 화학자셨거든요. 1920년대에 활발히 이렇게 하시던 화학자셨는데 실험실이 폭발해버려가지고 이렇게 튕겨 나오신 거예요. 튕겨 나와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여기에서 막 손에 뭔가 묻었었나 봐요. 화학약품 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가스괴사. 가스괴사 혹시 아세요? 가스괴사는 뭐냐면 조직이 이렇게 파열되면서 옆에 막 뽕뽕뽕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세균 감염이 주변에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런 좀 징그러운 그런 거였죠. 근데 이분이 옆에 희한하게 라벤더 오일이 있었나 봅니다. 네, 바뀌지만 라벤더 오일을 한 번 담그자마자 가스 괴사 막 부부부부 오르던 게 그냥 멈춰버렸대요. 이거 뭐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날부터 땀이 막 그 부위에 막 수분이 쩍쩍쩍 올라오면서 치유가 점점 시작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 가테푸세 아저씨는 그렇지만 저는 멜라루카 오일을 직접 쓰면서 제가 아토피 피부예요. 이렇게 저처럼 살이 많고 열이 많고 막 이렇게 이러면서 분들이 아토피 기질이 되게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많았어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다행히 다 없어졌지만 이렇게 접히는 부분, 뭐 목이라든지 아니면 발목 같은데 이런 데들이 피곤하는 아토피 증상이 나와요. 조금씩 그 아토피가 가스괴사하고는 다르지만 점점점점점 이렇게 반점 동글동글동글한 수포들이 모여가지고 확 드러나고 엄청 가렵고 빨개져요. 그럼 막 긁고 피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이거 이때 제가 멜라루카 오일을 거의 희석을 진짜 거의 조금만 해가지고 그 상처에다 바르잖아요. 그러면 빨간 진물이 쏙쏙쏙쏙 나와요. 그러면서 그 가려지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려운 부분들이 확 죽어요. 빨갛게 썩났던 게 확 가라앉아요. 한번 바르자마자. 이런 것들을 이분은 더 크게 발견을 하셔가지고 아로마 테라피를 1920년대, 100년대에 아로마 테라피라고 명명을 했어요. 이 아저씨 이름 뭐라고요? 가테푸세. 이름 좀 어렵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920년도에 이 아저씨 그렇게 했더니 여기는 조금 더 되게 약간 좀 스크루지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분은 의사셨어요. 그냥 의사도 아니고 군의사.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대인데 조금 더 후배예요. 앞에 가테푸세
부세 부모다 후배인데 이분이 장 발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계 2차 대전에서 그때는 진짜 그냥 나가서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고 그쵸? 더 잔인한 그런 시절이었겠죠? 그때 군 의사로서 병사를 치료했는데 그때만 해도 페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발암물질이랑 이런 걸로 굉장히 안 좋게 구별되어 있는 거 같고 얘가 페놀을 가지고 일단 상처가 나고 다쳤을 때 부러지고 피나고 이럴 때는 1차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맞아요. 소독이 1차예요. 근데 그때는 뭐지? 그때는 알코올이 없었겠죠? 자, 알코올에 조산민격 되는 게 바로 페놀인데 이 페놀이 저도 정확하게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탄산, 석회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회로 만들어진 페놀로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속상한 사실이 이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때는 무지했으니까 이 석탄산이 물이랑만 조금만 섞여서 병이 확 발생한대요. 그래서 소독을 하려고 발랐는데 다 화상을 입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 막 발생을 되니까 이 장발레라는 사람이 어떻게 뭔가를 듣고서는 끔찍한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에센셜 오일을 썼더니 그렇지 않고 화상을 입지 않고 치료는 되더라 라고 해서 의학적으로 군에서 엄청 발전시키신 분이 장발레예요. 자, 이분도 유명하진 않지만 그 좋은 일 하셨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의학적인 거는 좋죠. 근데 아직은 조금 먼 나라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로마 테라피를 이렇게 의학적인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아름다운 뷰티를 위해서 쓰시잖아요. 그쵸? 그러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그거를 하신 분이 또 여기 이렇게 아름다우신 마가렛 여사님이에요. 이분은 조금 더 앞서신 누님이에요. 누님. 그래도 다 1920년대에 그렇게 동시대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아로마 오일이 너무 좋다라는 걸 알고 이거를 그냥 의학이라든지 이런 테라피 화학적인 거로만 쓰지 말고 얘를 뷰티에도 쓰자. 그래서 홀리스틱이라고 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아름다움을 주관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에스테틱 그런 개념으로 해서 다른 오일들 모든 걸 다 하고 마사지에 써서 예쁘게 쓰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 마가렛 여사님이에요. 다양한 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한 분 더 여기 티저레드라는 분이고 앞에 분들은 너무 미안하지만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 아직 살아계세요. 그래서 유튜브에 인터뷰에도 나와요. 네, 나이가 굉장히 48년생 아직 살아계신데 이분은 그래서 앞에 거 좋은 것들 다 모아서 나는 기능성 향수를 만들고 싶은데 치료도 하고 뭐 마사지도 하고 모든 거에 다 좋은 똘똘한 뭘 만들고 싶어 라고 티저랜드 박사님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강의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찌됐든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계속 아로마 테라피를 이어오고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주목. 자 이렇게 앞에서 먼 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고생을 했구나. 그쵸?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구나. 그런데 있잖아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정립하고 만들고 막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여기에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멜라루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짜 평생을 한 게 저 멜라루카 이제 9년차 직원이거든요. 근데 진짜 왜 그렇겠어요? 제품이 너무 신기하고 회사가 너무 좋고 이런 다양한 이유들을 만들어내신 게 저는 아로마 테라피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했더니 서울 분들은 막 웃으셨어요. 아직 요새 좀 되셨어요? 저희 감히 진짜 근데 너무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이 훌륭하신 이 분들만큼 훌륭하신 분이 또 있어요. 우리 멜라루카의 회장님. 네, 아로마 테라피 그 이상의 더 먼저 더 앞장서서 멜라루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긴 하시겠어요? 저기 유타주 끝에 있는 그런 회사를 아시긴 하시겠어요? 하지만 이걸 전 세계적으로 내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셨고 물론 멜라루카 오일을 이렇게 생긴 멜라루카 오일을 저희 프랭크 회장님이 개발하시고 발견하신 건 아니에요. 여기 따로 있으세요. 무려 아까 지금 아로마 테라피 같은 선생님은 언제 몇 년도에 활동하셨죠? 1920년대. 근데 그 아로마 테라피로 활동하기도 전에 여기 계신 분,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 되게 멋있게 생기신 툭 선장님이신데요. 툭 선장님은 1700년도에 멜라루카를 테트리, 멜라루카 이렇게 생긴 거를 발견하셔가지고 여기 옆에 계신 분도 화학자, 이분도 여기는 다 호주에 계신 분들이에요. 호주에 계신 분들이 요거를 발견하시고 더 본격적인 연구를 하시고 중요한 거 1920년대 그렇게 아로마 테라피가 막 발전하고 사람들이 좀 웰리스, 웰빙 막 이렇게 하실 때 여기에 이게 이거 사실 너무 조그만데요. 호주 군인이에요.
군인. 우리나라도 그 물품, 군수 물품 그런 거 하실 때 생각보다 엄청 질 좋고 가격은 무지 저렴하고 엄청 선별해서 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이때는 그냥 나가면 목숨이 그냥 이렇게 나갈 정말 그런 목숨을 대놓고 하는 그런 시절에 멜라루카 오일을 요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막 예쁘게 진열해 놓고 설명하는 용도로 하지만 여기 계셨던 분들은 진짜 멜라루카 오일이 목숨을 지켜주는 목적으로 나라에서 멜라루카 오일을 보급한 거예요. 그게 1940년대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멜라루카 오일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까지는 올 수 없었죠. 그거를 알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프랭크 회장님, 되게 젊으시고 지금보다 훨씬 날렵하신 모습으로 우리 프랭크 회장님이 1985년도에 생각보다 되게 얼마 안 됐죠? 이때 멜라루카 오일은 내가 그렇게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대로 미국 사람인데 호주까지 가서 멜라루카 오일을 내가 발견하고 이걸 내가 글로벌화 시키겠다라고 비즈니스 사업가의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제품이었고 그래서 저희한테 만들어진 게 1985년도에 지금 보면 되게 좀 촌스럽죠? 85년도에 8가지 제품이에요. 막 통도 다 하얗고 지금 샘플 뚜껑 같은 막 그런 것들인데 전부 다 멜라루카 오일을 넣어서 화장품 라인을 만들고 이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앞선 생각이었겠죠? 근데 하면서 이제 회사도 커지고 많은 분들이 이 효과를 그냥 누리시면서 여러분 리뉴 그쵸? 여기 오신 멜라루카를 하시면서 퓨어 에센셜 오일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들 많지만 리뉴나 레몬브라이트 보시고 골드바스터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허니레몬 캔디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멜라루카 오일의 힘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뿌려박았기 때문이에요. 2024년도에는 그래서 그 에센셜 오일이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2024년도에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스텍 여기서 하나 갈게요. 제가 이 얘기를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꼭 드리고 가야 여기 계신 분들이 경각심이 확 드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보기에 유리병이고 예쁘고 그렇죠? 되게 좋은 에센스 같고 미국 느낌 물씬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너무 좋아서 피부 진정시키려고 피부 진정시키려고 이 제품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물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너무 좋으니까 예쁘고 냄새는 조금 그냥 그렇지만 내 피부에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세이벨라 화장솜 너무 좋잖아요. 세이벨라 이렇게 화장솜이 너무 좋아서 벌써 가셨죠? 생각하셨죠? 화장솜에다가 이렇게 촉촉촉 오일이라 잘 적셔지지도 않는데 잘 담그셨어요. 잘 담그셔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엄청 심각한 얘기입니다. 잘 담그셔서 볼에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양볼에 탁 그쵸? 탁 붙이시고 이런 팩은 어때요? 밤새 하고 자야 좋잖아요. 그쵸? 밤새 하고 좋겠어요. 여기 궁금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사진을 받았는데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새빨갛게 네모 떨어지지가 않아. 얘는 밤새 그냥 붙어 있었어요. 네모에서 이 상태로 화상을 입으셨어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너무 예쁘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멜라루카를 통해서 먼저 접하신 분들이 이거를 해주셔야 돼요. 절대 그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가 얼마나 강한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생명의 에너지를 얘 티트리 오일이 그 뿌리에서부터 자라나면서 비 맞고 얘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에너지가 응축됐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데 회사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직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선구자 역할을 너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아이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타사도 보면은 희석하지 않고 그냥 일제로 바르라고들 많이 가이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좀 궁금해요. 피부 괜찮나? 도대체 저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공유가 광고에 있었던 바디샵이 있습니다. 바디샵도 티트리 오일은 참 유명해요. 그런데 거기는 몇 프로가 들어있을까요? 5에서 10%. 되게 완전 다 희석해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건 바로 발라도 괜찮아요. 얘는 몇 프로? 100%. 100%. 얘는 희석 안 하시면 쓰시면 큰일 나요. 난리 나요. 물론 피부가 엄청 강하고 단련되신 분들은 괜찮으실 수도 있지만 항상 희석하시고 순하게 여리여리하게 그렇게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게 결국은 100%의 순도가
멜라루카에만 있다는 거. 이거 지금 좀 중요해요. 이게 지금부터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을 때 이거 라벨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상세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단 어느 것도 하지 않고 멜라루카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품질 검증을 해요. 다른 회사가 하죠. 근데 멜라루카는 그 검증을 너무너무 자신 있게 하고 이 제품에다가 딱 박았어요. 얘는 품질 검증을 어떻게 받는다는 소리지? 자, 전 세계에서 검색하셔도 진짜 멜라루카밖에 안 나옵니다. 멜라루카만이 제품의 품질을 여기에다가 라벨에다 쓰는데요. 제품 이름 보시면서 이상하다 싶지 않으셨어요? T하고 C하고 막 이렇게 영어가 나오고 막 초록색, T, 빨간색 T가 나와요. 자, 호주 멜라루카 오일은 우리 미국 제품이지만 원산지가 어디? 호주.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몇 배나 넓을 것 같으세요? 몇 배나 넓을까요? 잘 가늠은 안 되시지만 20배? 조금 더 쓰실까요? 30배? 아니 조금 더 쓰셔도 되는데 50배? 70배? 70배 엄청 크죠? 우리나라 70배 면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멜라루카 나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멜라루카 오일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는 멜라루카 오일에 대해서 호주 표준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멜라루카 오일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아, 우리나라에 멜라루카 오일이 엄청 많으니까 우리 표준협회에서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30% 가지고 있고 머즈 성분은 15%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부에서 전달해주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멜라루카가 봤더니 호주 표준협회에서 기준으로 해주는 것보다 우리 프랭크 회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거는 조금 더 높아야 되고 이거는 좀 낮춰야 되고 우리만의 기준을 정할래. 우리는 타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기준으로 해주는 것보다 우리는 더 좋은 걸 할래요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우리 멜라루카 오일이고요. 그게 T로 시작하는 거는요. 터피네포 오일이라고 하는 화학성분이에요. 그 첫자를 짜서 T라고 하는데요. 이 T가 피부를 진정시켜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처럼 아토피 피부도 그렇고 이 피부를 가라앉히는 T 역할을 해주는 게 호주는요. 호주 정부에서는 30%만 있으면 돼요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멜라루카에서는 30% 모자란 것 같은데 36%까지 씁시다. 36% 안 되면 탈락이에요. 멜라루카에서는 공급을 해드리지 않아요. 진정 성분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흡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센셜 오일이 피부 침투율이 엄청 높아요. 이따가 제가 달톤으로 비교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피부에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임산부들 쓰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혈관이고 뭐고 흡수력이 엄청 높은데 그 흡수력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흡수력 성분 C라는 성분이 조금 들어있으면 흡수가 더 깊게까지 안 가요. 그래서 안심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봤더니 호주 정부에서는 이 흡수력인 성분 C를 15%까지 있으면 흡수력 괜찮네 라고 했어요. 근데 멜라루카에서 봤더니 아니야 15%도 너무 센 것 같아. 우리 그냥 5%까지만 할래 라고 확 줄였어요. 흡수는 너무 깊이 안 가고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해서 누구나 안전하게 아기가 써도 안전하게 그렇게 만들어준 게 흡수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분을 보셨을 때 일반 초록색 T는요. T 진정력이 36%만큼 들어가요. 그리고 C 흡수력이 5%만큼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름의 라벨의 뜻이에요. 너무 어렵죠? 아니요. 아닌데? 네. 그러면 이 빨간색 라벨은 뭘까요? 민감성 피부용인데요. 민감 피부는 더 약하고 더 여리여리하고 대신에 진정은 빨리 시켜야 되는데 흡수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덜 해야 돼요. 흡수는 덜 들어가야 돼요. 약하게 겉면에서만. 그래서 이 빨간색을 할 때는 호주 표준협회에서는 30%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멜라루카는 40%까지 진정력은 확 높아요. 그 다음에 흡수력은 들어가는 거는 호주는 정부는 15% 삼았지만 5분의 1밖에 안 되는 3%까지 확 줄입니다. 그래서 빨간 라벨이 T40C3이라는 게 진정은 확 높이고 흡수는 확 내리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까먹으실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T하고 C가 진정 흡수가 호주 표준협회에 비해서는 우리가 현저하게 이게 그런가 보다. 멜라루카에서 잘 기준을 삼아서 했나 보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호주에 한국보다 70배가 넓은 데서 멜라루카 나무들이 무수하게 많고 자랄 때마다 수확할 때마다 증류할 때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러면 저희는 제조 번호별로 모든 테스트를 다 거쳐서 T하고 C를 잘 걸러냅니다. 그래서 병을 딱딱 따로 담고 라벨링도 따로 하게 되고 가격도 따로 매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판매해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기억하실 게 또 순도 면에서 우리 100% 순도잖아요. 근데 이 호주 표준협회는 너무 너그러워요. 다른 어떤 오일의 혼합이나 300여 가지 티트리 오일 종류가 엄청 많은가 봐요. 300여 가지 멜라루카 종을 다 섞어도 이거는 멜라루카 오일이에요. 이렇게 호주 표준협회가 정의를 딱 내려놨어요. 근데 우리 멜라루카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최적의 딱 하나만 쓸 거야. 멜라루카 엘터니폴리아 오일만 하나만 쓸 거야. 이게 정의의 기준이 된 거고요. 또 그리고 이거가 진짜 중요해요. 표기. 이거를 저희 회사는 다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오면 데이터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께 다 전달을 못 해드리지만 진짜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고 타 회사도 한번 보세요. 이러한 부분들 T라든지 C라든지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라벨에는 쓰지 않아요. 제품에 그만큼 자신 있어야 라벨을 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실 때마다 읽으실 수 있게. 그래서 호주의 어디도 티트리 오일에 대해서 라벨이라 하는 건 제품의 정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스티커뿐만 아니라 요 문구 그대로 수출 수입하는 게 멜라루카고 다른 회사들은 그거 아무데도 기재 안 해요. 그냥 멜라루카 오일이라고만 쓰는데 멜라루카는 요 품질의 표준, 즉 T는 36CO 진정 흡수를 그대로 라벨에 표기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일괄해서 여러분 혹시 에센셜 오일 지금 옆에 있으세요? 멜라루카 오일도 그렇고 멜라루카 오일 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거 15ml짜리 저희 거 갖고 계세요. 다들 흰 라벨도 괜찮고 블랙 라벨도 괜찮아요. 자, 요거 혹시 보이시나요? 멜라루카 로고하고 영어로 써 있어요. 너무 죄송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봐야 돼서 한글은 쓸 수가 없었어요. 퓨리티. 네, 순도가 되게 조그맣게 한 줄로 있어요. 되게 조그맣게. 하지만 제일 상단에 검은색 라벨이라면 잘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이따가 안경 쓰고 보이시면 돼요. 하지만 모든 제품에 다 써 있어요. 멜라루카 로고와 함께 멜라루카의 다른 제품도 절대 안 써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에만 써 있는 거예요. 퓨리티, 순도가 테스티드, 검사했어요. 즉 순도를 우리가 확인했고 검사했어요. 테스트했어요. 그리고 퀄리티, 품질이 개런티, 보증합니다. 우리가 품질을 검사했고 그 품질을 우리가 보증합니다라는 게 한글로 안 써서 죄송해요. 전 세계 사람들 보시기에 영어로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게 왜냐하면 성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피팩이나 이런 것들과 달리 순도를 매번 다 검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제품 라벨에 유일하게 쓴 타사의 어떤 네트워크 회사도 어떤 오일 회사도 이런 문구를 라벨에 쓰지 않습니다. 우리 것만 그렇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저희가 한번 봤어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들은 어떻게 더 잘하고 있나 봤더니 우리 이렇게 1번부터 11번까지 하고 있더니 경쟁사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비방하거나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비교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멜라루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모든 오일 제조 번호 그리고 에센셜 오일이 근육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에센셜 오일을 라벤더라고 봅시다. 라벤더 저희는 불가리아에서 와요. 불가리아에서 그 들판에 있는 라벤더를 엄청난 큰 기계가 수확을 탈탈탈 수확을 해요. 사람 손으로 할 수 없어요. 옛날처럼 일일이 손으로 따고 이런 거 아니고 큰 기업에서 탈탈탈 해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서 공정 과정을 거쳐서 잘 닦습니다. 그리고 증류도 현지에서 해요. 증류를 현지에서 하면 오일이 요만한 병에 담겨 있을까요? 아니에요. 벌크라고 해서 이따만한 큰 제가 항아리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엄청난 큰 벌크통에 오일이 찰랑찰랑 넘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오일을 추출해서 이러한 검사들을 다 거쳐요. 벌크 상태로 거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소분하지 않고 걔네들이 잘 밀봉해서 그걸 가지고 어디? 본사인 미국을 아이다호 폴스로 와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또 받아가지고 오는 사이에 무슨 일 없나? 우리의 품질 기준이랑 같나? 하면서 또 이런 테스트를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상이 없이 패스. 노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빠꾸 먹는 거 저희 막 품절되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빠꾸 맞아서 못 오는 거예요.
저희 내부 나라에서 컨트롤하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하면 되돌려보내고 다시 생산. 이렇게 거친 다음에 다 완벽히 오케이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예쁜 병에 다 소분을 해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라벨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국까지 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오면은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배를 타고 와요. 그러면 갖고 와서 우리가 신난다 열심히 하고 바로 팔겠어요? 안 돼요. 품질 검사를 거쳐요. 우리 멜라루카에서 하지 않고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나라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을 통해서 얘를 모든 제조번호별로 다 그래서 다 검사를 해서 여러분 좀 고생 조금 늘 궁금하실 거예요. 이번에 산 오일은 조금 덜 들은 것 같아. 이런 거 저희가 내용량 검사도 다 해요. 이거를 다 빼가지고 물이랑 싹 바꿔서 내용량이 몇 프로인지 검사를 다 거치고 중금속이 들었는지 검사를 다 거치고 그거 하는데 한 일주일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적서가 딱 나와요. 적합. 그러면 그때부터 판매를 해요. 적합 나오지 않았는데 품절이라서 하루만 빨리 풀어주세요. 절대 팔 수 없어요. 네,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래서 저희가 좀 자신 있다라는 거 자랑 좀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글씨가 너무 별로 보고 싶지 않게 생겼죠? 이거 그럼 그 검사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참고하셔도 되고 멜라디한테 조금 더 다뤄드릴게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번부터 11번까지는 하는데 왜 12번 왜 안 해요? 1번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이라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도 이거를 1번을 굉장히 중심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검사 결과가 적외선 씌우는 거랑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1번하고 12번을 두 개를 동시에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번 하나만으로만 저희는 하고 12번은 실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시면 12번 안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제가 자꾸 자리를 들어가지고 중요한 건 이제 결론이에요. 수많은 오일 회사들이 있지만 우리 여기 제품 사랑하는 제품 다 나오시죠? 리뉴, 캔디 그리고 뭐 골드바. 골드바 여기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골드바 너무 좋아하는데 골드바 쓰시면서 노란색 국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느껴보신 분? 그렇죠? 왜 흘릴까요? 네, 망고바나 그레이프프로 파는 핑크 국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노란 국물 안 흘러요. 골드만 흘러요. 왜일까요? 걔만 멜라루카 오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멜라루카 오일을 아까 침투하고 쓸어 내려줘요. 그래서 피부에 각질이 있는 거 벗겨주고요. 골드바로 이용해서 목욕하시잖아요. 욕조에 때가 잘 안 껴요. 네. 그래서 얘는 대신에 저희가 비누들을 만들다 보면 색깔이 다 똑같아져요. 다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조금 찰등을 두기 위해서 천연 색소를 넣기는 합니다. 요 골드 색깔도 천연 색소예요. 그런데 멜라루카 오일이 그 색소에 침투해가지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실 필요도 없고 속상해하실 필요도 없고 조금 더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어쩔 수 없어요. 평생 멜라루카 오일과 함께 노란색 하지만 내 피부에 각질 그래서 얼굴에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 각질이 많으신 분들은 다른 비누 말고 골드바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 에코센스라든지 이런 제품들 지금 이 오리지널 샴푸도 저희가 프로모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오리지널 샴푸 냄새가 독특해요. 이거 무슨 공장 냄새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막 휘발 냄새다. 근데 있잖아요. 머리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머리 고민이 엄청 많아요. 막 열도 많고 이러니까 머리가 막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우리가 제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농사를 지을 때도 그 풀이 나거나 뭔가 농작물도 있지만 그 밭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밭을 먼저 잘 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이 잘 자라길 기대해야 되는데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빠지는데요. 머리카락만 관리하시면 안 돼요. 두피를 빠질 머리는 어차피 빠질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머리들을 위해서 두피 케어를 먼저 하셔야 돼요. 두피 고민 지금도 당장 벌써 환절기 돼서 머리 우수수하고 얇아지고 뻣뻣해지고 이럴 때 오리지널 샴푸 왜 냄새가 그렇게 고약했을까요? 멜라루카 오일 때문에. 네, 다른 향료 같은 거 넣지 않았어요. 멜라루카 오일이 그대로 들어와서 쓰시면서 조금 뻑뻑해질 수 있긴 하지만 두피 각질, 막고 있는 것들, 기름기, 유분 생각보다 그리고 클렌징 생각보다 사람들 다 깔끔히 안 하는 거 아시죠? 열심히 안 하시는 남아있는 잔여물도 얼굴에 메이크업 딥클렌징 하시는 것처럼 요걸로 1차로 세안
두피 클렌징 꼭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멜라루카 오일을 담고 있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담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에 없는 그런 오일과 함께하는 제품들이 멜라루카에만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졸리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네, 그렇죠? 제가 천천히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잠깐 나왔는데요. 아로마 테라피 얼른 나오면 이거 좀 더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아로마 테라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일단 아로마 테라피 우리 운명이에요. 어떻게 떼어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시적인 감각, 옆에 잘 이 림빅 시스템이라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대뇌 변연계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가 그냥 바로 냄새를 맡자마자 본능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나빠졌다가 냄새 때문에 그게 바로 돼요. 이게 바로 뇌 때문에, 뇌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부러 뭐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뇌가 알아서 다 반응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는 죄송해요, 원시적 감각이다. 그리고 영적 향기가, 자, 저 밑에 조그맣게 써있는데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뭔가 이빨이 아파요. 그게 아프면 그냥 느껴지는 게 뇌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거 치통이 있다 그러면 통증이 뇌로 전달되는 시간은 몇 초? 0.9초, 약 1초 정도 된대요. 그런데 향기가 뇌까지 가는 시간은 0.2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통증보다 얘가 훨씬 더 빨리, 5분의 1이나 더 빨리 뇌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뇌하고 또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금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요즘 몇 년 전 자료이긴 한데, 하면서 한 2,000개 가까이 맡고 싶은 냄새, 안 맡고 싶은 냄새. 저 진짜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5시 40분에 탔거든요. 근데 어르신분들이 다 일찍 일어나시는 어르신분들이 지하철에 타셨더라고요. 제가 지하철 정거장이 2개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를 탔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실은 그 어르신들의 아시나요? 여기 남자분 계시나요? 할아버지 냄새 있잖아요. 그게 저희 잠을 확 깨우고 너무 속상해서 진짜 페퍼민트 오일을 발라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런 거, 이게 그런 거예요. 너무 아침에 우울하게 만든 이런 게 다 냄새와 향기가 뇌가 엄청 가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또 재미는 없는데 그냥 잠깐 보시면 돼요. 여기 후각 프로세스라고 해서 여기 그 뇌예요. 뇌 4가지 있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전두엽, 부적엽, 부적, 뭐 이렇게 측두엽 있는데 이거 외우실 필요 없죠. 중요한 거는 여기 전두엽도 그렇고 요 4개 중에 무려 3가지가 향기, 후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다 이용이 돼요. 뇌의 4분의 3은 후각 정보 처리를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렇군요. 네, 아로마 테라피는 그래서 이 뇌에도 전달이 되고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는지, 이게 우리가 몸이랑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인 것 같아요. 여기 노란색 한 번만 보시면 일단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저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산에 지금 와가지고 저 집에서 진짜 먼 곳에 떨어져서 왔는데 마음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특히 여기 계신 이렇게 미소 이렇게 지어주시면서 네 해주셔서 너무 좋아서 이런 부분들이 아로마 테라피와 충분히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몸은요, 이 근육에 직접적으로 마사지하고 했을 때 아로마가 긴장도 풀어주고 통증 완화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결론적으로는 몸과 마음을 다 합친 게 피부로 들어가요. 여기 노란 부분 한번 보시면 마음이 일단 편해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완이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늘어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편하지만 안 늘어지셨죠? 그렇죠? 네, 긴장이 이완되잖아요. 그럼 그 편안한 게 결국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쭈그러들지 않고 이렇게 혈관이 퍼져요. 그러면 순환이 촉진돼요. 점점 뭔가 활성이 더 많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피부의 신진대사가,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처럼 마음이 기쁘고 몸이 기쁘고 거기에 막 건강한 거 잘 드시고 하시면 피부가 어떻다? 건강하게, 탱탱하게. 네, 잠깐 스트레스 받아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멜라루카 진짜 오래 하신 분들, 우리 리더님들, 또 방금 시작하신 분들 보세요. 얼마나 화사하게 아름다우신지. 아닌가 봐요. 이렇게 저여저여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진짜 얼마나 하다지. 이 결국은 다 이어지는 홀리스틱 테라피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피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피부를 가지고 저희가 아로마 테라피를, 멜라루카는 먹지 않습니다. 멜라루카는 방향제로 하지 않아요. 멜라루카는 피부에다가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피부는 나하고 딱 밖에 있는 사람의 바로 경계선이에요. 그렇게 대단히 의미를 붙인 것 같은데 이렇게 딱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들어
들어오는 것 같고 말하지 않아도 좀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피부를 터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 좀 중요해.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엠브로잉 스템셀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갖춰지기 전에 수정란일 때, 그 배아일 때의 상태거든요. 근데 이 배아가 혼자 이렇게 막 커지는 게 아니라 얘들이 세포 분열을 해서 그게 태아의 모양이 갖춰져요. 그런데 그 태아의 모양이 갖춰질 때 이 수정란, 배아, 얘가요 3가지로 이렇게 분열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외배역, 중배역, 내배역으로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면서 그게 이제 나눠지는데 되게 단순하게 머리, 가슴, 배가 아니고요. 외배역이 피부하고 뇌하고 신경을 같이 만들어내는 그 모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보시면 밖에 나와 있는 뇌가 바로 피부다. 즉 피부와 신경과 뇌는 그 조상이 같은 거, 조상이라고 그 뿌리가 같은 거예요. 외배역이라는. 그래서 수정란에서 그 부분이 나올 때 같이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멀리 가서 얘기 드리면 결국 내 뇌에 있는 것들이 피부로도 잘 드러난다. 신경과 다 연결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증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게이트라는 말이 하도 막 뉴스에서 나쁜 말만 나와가지고 게이트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예, 좋은 말이에요. 통증 관문이에요. 통증 관문, 피부가 통증 관문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말하는 관문이 좋은 뜻인 게 우리가 막 어딘가 제가 오면서 팍 넘어져서 다쳤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막 기분이 너무 좋고 해피해요. 그러면 상처도 잘 생각이 안 나고 덜 아파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분들이 다 인상 팍 쓰고 제외했지? 이렇게 막 쳐다보지 않고 그래서 막 두렵고 공포에 있으면 상처가 더 아파요. 그거 너무 심플하고 너무 정말 유아틱한 그런 이론이지만 실제로 피부가 통증 게이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상처나 이런 것들이 내 기분으로 인해서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낫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을 더 좋게, 해피하게, 즐겁게. 맞아요. 너무 단순하고 그렇지만 이게 진짜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들입니다. 이제 진짜 에센셜 오일 하도록 할게요. 네, 에센셜 오일은요. 에센셜 오일은 동물에서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식물만 나오는데 전 세계에 식물이 엄청 많겠지만 그 방향식물, 다른 말로 하면 허브라고 하는데 한 3,500여 종, 더 많이 발견됐으면 한 4,000여 종 있을 것 같긴 해요. 3,500여 종이 있고 그 중에서도 정류,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기름을 짜내는 거는 10분의 1도 안 돼요. 한 300개 정도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방향물질 냄새나게 하는 물질인데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페퍼민트 하나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페퍼민트 오일에도 방향물질이 여러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물질은 입자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작아요. 우리 콜라겐 젤리, 트리플업 젤리 많이 드시죠? 그거 몇 달 톤인지 아세요? 혹시 안 배우셨어요? 네. 제가 그럼 알려드릴게요. 우리 콜라겐 젤리는 한 500달 톤이에요. 그리고 콜라겐의 입자 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냥 돼지라고 표현할게요. 동물성 콜라겐, 돼지 고기에 있는 그런 콜라겐은 몇 달톤 정도 될까요? 입자가 엄청 커요. 3,000달톤 정도 돼요. 3,000달 정도 돼서 입자가 안 들어가니까, 너무 커서 안 들어가니까 그걸 작게 만들어서 저분자 콜라겐으로 한 게 저희 콜라겐 젤리고요. 우리 콜라겐이 500달톤 정도의 크기다. 우리 방향물질은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방향물질은 그거보다 반이에요. 200에서 300 정도로 훨씬 작아요. 드시는 콜라겐보다 반짜리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입자가 작으니까 혈관까지도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방향물질들이 만들어진 거. 근데 있잖아요. 방향물질 뒤에서 얘기 나눌 거긴 하지만 방향물질도 우리가 사람이 만든 걸까요? 아니에요. 1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아무리 정유하고 아무리 중유해도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얘가 혼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우리가 페퍼민트 오일 향을 낼 때 얘를 가지고 방향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구성해서 얘 하나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페퍼민트 딱 하나이지만 그 안에 방향물질들이 수십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이 것들이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봐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오실 것 같아요. 자, 페퍼민트 오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페퍼민트 오일, 이 한 방울 다 증류해가지고 오일로 나온 거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그 질량 분석 기계에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가 나오냐 하면, 우리는 분명 페퍼민트 오일은 성분이 뭐예요? 하나예요. 페퍼민트
페퍼민트 잎 오일 100%. 근데 얘를 가지고 질량을 분석하면 잘 보이시나요? 여기 10번부터 40번까지 있는데 1, 2, 3, 4, 5, 6, 7, 8 쭉 해가지고 여기 몇 번에서 끝나요? 보이세요? 37번. 네, 제가 확대해왔어요. 37까지나 있어요. 이거 제가 퀴즈를 냈었어야 되는데 퀴즈를 못했다. 네, 페퍼민트 오일은 방향 물질이 37가지나 이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자연이 스스로 품고 있는 게 이렇게 엄청나요. 근데 그거를 질량 분석 기계를 돌리면 37가지나 나와요. 그것도 이 페퍼민트는 그냥 어느 날 어느 제조번호 하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조번호 할 때마다 이 그래프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40가지에 해당하는 이 37가지의 성분이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아이들 세 가지가 딱 눈에 띄시죠? 바로 유칼립톨, 멘톤, 멘톨 이렇게 세 가지가 확 두드러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퍼민트 향 하시면 그 멘톨의 향이라고 많이들 기억하시고, 멘톨 쉽게 말하면 박하향, 톡 쏘는 박하향, 맨솔에담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이 멘톨이 페퍼민트 오일의 성질을 구성하는 가장 높은 성질이고요. 나머지 것들의 36가지가 어우러져서 페퍼민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금 제품에는 안 써있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성분들이 여러 개가 떠요. 페퍼민트 오일 질문 진짜 많이 해요. 콜센터로. 페퍼민트 오일은 성분이 페퍼민트 이 오일 하나인데 왜 에센셜 오일의 전성분 칸에 보면 뒤에 다른 리날룰 이런 것들이 막 써있나요? 이런 오일 왜 집어넣으셨어요? 순도가 어긋나게요? 우리가 집어넣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 36가지 중에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정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알러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혹시라도 이거를 맡았을 때 뭐 우유나 땅콩이나 이런 것처럼 알러지 있으실 수 있는 성분들은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페퍼민트도 이렇게 우리가 페퍼민트 100이지만 전성분 표시란에 보시면 다른 성분도 또 써 있어요. 걔네들은 무슨 성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넣지 않아도 자연 발생하는 방향물질. 이해되세요? 이게 시트러스 감귤류로 갈수록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성분이 하나인 걸로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리스트가 많이 있다라는 거, 그 법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고 그걸 참고하셔서 제품에는 안 써 있어요. 너무 작아서 안 써 있고 홈페이지에 써 있거든요. 그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단일 성분이 아니냐고 궁금해하실 때 방향물질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기억해 주실 거죠? 페퍼민트는 몇 가지의 방향물질이 있었다고요? 37가지. 우리가 넣지 않았어도. 네, 근데 얘네들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과학 기호들이 모여져서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얘네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지는데 결론은 우리가 넣지 않았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천연의 화학물이다. 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걸 착한 과학자들이 많아요. 우리 어려울까봐 되게 미남이시죠? 이분도 살아계십니다. 여기 네 커플 슈너메트라는 제일 잘생기셨죠? 오늘 등장하신 분 중에 네 이분이 또 다 나누셨어요. 아까 화학물질, 이 방향물질, 이 방향물질들이 다 구분하셨어요. 우리 잘 보라고.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뭐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이거 공부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시면 돼요. 알고 계시고 이걸 다 포함해서 레시피를 드리는 게 저희가 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놓으셨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분류된 게 에센셜 오일 하나만 가지고도 성분이 무수하게 많으니까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다른 특성이 없는 에센셜 오일들을 블렌딩해서 쓰셔야 되는 게 여기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블렌딩 하시고 그래서 함께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습니다. 요거는 좀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쓰실 때는 블렌딩하든 원액을 쓰시든 기본이지만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 얘는 빛과 산소와 열에 약해요. 뜨거워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항상 실온에 두시고 그 다음에 물에서 잘 녹아요? 잘 안 녹아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오일에서 잘 녹아요. 그래서 똑같이 있을 때 미스트에는 잘 안 녹으니까 조금만 섞어주시고요. 크림이라든지 오일에는 잘 녹으니까 많이 섞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거, 눈, 입술, 코, 생식기 주변 등의 점막 주위에는 쓸까요? 안 쓸까요? 쓰지 마세요. 희석을 하셔서도 쓰지 마세요.
점막 주변에는 점막은 일반 피부와 달라요. 표피가 없는 부분입니다. 보호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쓰지 마시고요. 또 자외선에 노출되기 전에는 뭐 시트러스를 잘 피하시고요. 임신 기간에도 쓰지 마시고 아주 심플하지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저희가 블렌딩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되게 쉽게 이거 향수에서도 많이 나오죠. 탑노트는 탁 들어와서 확 꺼지는 것. 향이 한 5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아요. 5에서 한 10분. 중간까지 있는 거는 여기 또 뭐 라벤더도 있고 얘는 한 2, 3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지되는 거. 또 베이스 노트는 끝까지 엄청 가는 거. 한 2시간 이상 가는 거. 이거 근데 막 저 다양하게 있지만 외워야 될까요? 안 외우셔도 돼요. 멜라루카가 그냥 다 레시피 알려드리는 거 있으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날라간 내가 이 중에서 뭘 좋아하는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렌딩 하신 다음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정도 하고 또 이렇게 강화도 하고 이러한 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해오셔도 괜찮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블렌딩 하실 때도 요거 과정 정도만 먼저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보시고 오일을 내가 좋아하는 오일도 고르시고 그 다음에 뭐 방법 하시고 나중에 수정까지 하시는 과정까지가 진짜 아로마 테라피인데 이거 다 배우면 머리 터져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여러분 같이 쉽게 캐리어 오일만 가지고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 오일 하면 이렇게 운반해준다는 뜻이라서 에센셜 오일에 향 없이 촉촉하게 해주는데요. 얘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캐리어 오일이 그냥 에센셜 오일의 효과를 전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에센셜 오일은 자꾸 휘발하죠. 바깥으로 다 날아가요. 방향물질이. 그 방향물질이 날아가지 않게 휘발 속도를 늦춰줘요. 즉 피부에 오래 앉아있게 도와주는 그런 고정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캐리어라고도 하고 베이스라고도 하고 픽스 고정시켜주는 오일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화장품들도 엄청 좋지만 캐리어 오일만큼은 무조건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1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제가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알겠어요. 좋은 내용 많고 네네네 재밌고 뭐 잘생기신 분도 봤고